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GTALK 제나입니다. 해커스 GTALK 실전 모의고사 레벨 2 청취 영역 OT 강의로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GTALK 청취 영역 점수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달성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좋은 강의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OT 강의에서는요, GTALK 시험에 대한 소개와 청취 영역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청취 영역의 최신 출제 트렌드와 또 문제를 풀이하실 때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전략, 문제풀이 스킬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OT 강의 목차 살펴보도록 하죠. GTALK 레벨 2는 무슨 시험인지 시험 소개와 구성과 함께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점수를 어떻게 계획하셔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청취 영역 문제 유형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최신 출제 트렌드에 맞추어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지 전략도 함께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저와 공부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임하셔야 되는지도 함께 약속해 보도록 하죠. 강의 커리큘럼과 함께 앞으로의 공부 계획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GTALK라는 시험은요, 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의 약자입니다. General Test라고 하죠. 일반적인 시험입니다. 일반적인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국제테스트연구원에서 주관하고요. 한국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현재 공무원, 군무원 등 각종 국가고시 영어 대체 시험으로 활용되죠. 기업체의 신입사원 및 인사, 승진평가 시험으로도 활용되고 대학교, 대학원, 졸업 자격 영어 대체 시험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요. 레벨 1에서 5까지 존재하는데요. 현재는 레벨 2 정기시험만 점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험 구성을 살펴보죠. 문법, 청취, 그리고 독해 및 어휘 영역 3가지 영역으로 각각 26문항, 28문항으로 총 80문항, 80문제를 풀게 되십니다. 약 90분이 주어지고요. 100점 만점으로 각 영역에 100점 만점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평균 점수가 최종 점수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 이제 규정이 없다는 점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청취 시간에 문법도 풀고 청취 시간에 독해를 풀 수도 있고 문법 시간에 청취 영역의 보기를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에 유연성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세요. 자, 청취 영역 문제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 1, 2, 3, 4. 총 26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보는데요. 각 지문은, 각 파트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파트 1과 3는 남녀의 대화입니다. 꼭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등장하고요. 그들의 이름도 등장해요. Hey Jenna 하면서. 그래서 파트 1이 이 4개의 파트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문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담의 대화. 그래서 학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직장 얘기, 여행 얘기 등등 완전 실생활의 주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파트 3는 어떤 결정에 이르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협상 등의 대화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비공식적인 이런 걸 떠나서 캐주얼한 대화예요. A와 B 중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A라는 숙소에 갈 것인지 B라는 숙소에 갈 것인지 여행 가기 전에 고민하는 대화. 자, 그렇게 어떤 2가지의 대상이 등장하는 파트 3도 파트 1과 함께 이제 남녀의 대화라는 점이요. 그래서 7문항, 6문항 이렇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파트와 4는 한 명이 등장해요. 한 명의 독백과 같은 그런 담화인데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담화. 그래서 이거는 한 명 등장. 파트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일의 진행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 그래서 한 명이 나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과정,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담화입니다. 6문항, 7문항, 총 이렇게 26문항이고요. 지문, 듣기 지문과 또 리스닝 지문 있죠. 대화의 지문, 그리고 듣기 지문 모두 통합해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각 파트별로 그 정해진 흐름, 그리고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와 같은 그 대화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파악하시면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막연하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굉장히 예측하는 대로 대화가 흘러가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각 파트별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대비하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됩니다. 자, 목표 점수 계획.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목표 점수 계획이니까요. 여러분의 계획과 함께 맞추어서 한번 우리 같이 각자의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65점일 경우에는 평균 66점 정도를 잡고 각 영역의 점수를 이 정도로 한번 보죠. 문법 93점, 청취 39점, 독해 및 어휘 65점. 자, 우리 청취 강의인데 이렇게 청취를 39점으로 잡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청취 영역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지만 또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청취를 아예 버릴 순 없기에 아예 기둥을 세워서 찍을 순 없기에 아마 저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래서 문법은 기본적으로 모두 점수를 확보하셔야 돼요. 네. 점수, 어떤 점수를 목표하시건 상관없이 진짜 만점을 대비하듯이 공부하시는 거 맞습니다. 가장 수월하게 점수를 딸 수 있는 영역인데 청취와 독해 보시면 이제 39점 정도 맞으려면 26문항 중에 10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2개, 3개까지는 맞춰야 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면, 찍으면 이 점수를 받을 순 없죠. 그래서 파트별로 첫 번째 문제는 꼭 맞춘다, 또 마지막 문제는 꼭 맞춘다 등의 여러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요. 네, 독해도 18개 정도, 10문제 정도만 틀리는 경우 65점이 됩니다. 총 66점.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목표가 높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청취에서 좀 더 점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80점 목표이신 경우에 총점 81점을 목표한다는 생각으로 각 영역의 점수 보시죠. 96점 문법, 청취 62점 확 올라갔죠. 독해 및 어휘 83점. 자, 그래서 문법은 거의 이제 만점을 목표한다 치고, 근데 이게 사실 어렵게 나오면 그죠? 1개, 2개까지, 3개까지도 틀릴 수 있는 걸 상상하시면 청취에서 16문제 맞추고 독해에서 23문제. 독해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청취에서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가 되어야 80점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문제 맞추려면은 각 파트별로 파트가 4개니까 4문제씩은 맞춰야 한다는 것이고, 아니면 남녀 대화문으로 나오는 파트 1과 3에서는 거의 다 맞추는 거 목표, 나머지 2와 4는 조금 반타작을 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으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맞추는 점수, 몇 문제 맞춰야 되는지 계획을 함께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유형 4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가지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26문제가 특정 세부사항, 추론, 주제 및 목적, not true 문제로 출제되는데요. 출제 1순위는 측정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 약 17문제에서 20문제, 그리고 추론 문제는 약 4문제에서 7문제, 그리고 주제 및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 약 1문제에서 2문제, 그리고 not true 문제는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의 유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번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제 및 목적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및 목적 문제 유형은요, 이렇게 Part 2, Part 4의 1번 문제로 잘 출제됩니다. 자, 4가지의 파트가 있잖아요. Part 1, 2, 3, 4에서 Part 2와 Part 4는 독백 형태, 한 명이 나와서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지문이죠. 그래서 그 지문의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1번으로 자주 출제돼요. 하지만 Part 2와 4에서만 출제되는 건 아니고 남녀의 대화문으로 이루어지는 Part 1과 Part 3에서도 등장할 수 있어요. 남녀가 뭐에 대해서 대화하는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문제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그죠? about을 들으실 거예요. 1번 문제. What is the talk all about? 뭐에 관한 것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러분이 1번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들으시면 이 주제에 대한 답변은 보통 지문 시작할 때 초반부에 주어지니까 초반부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1번 문제 모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What is the speaker mainly talking about? 그죠? 똑같습니다. What is the talk about? What is the speaker mainly talking about? 자, 그 다음은요. Part 2와 4가 아닌 Part 1 혹은 3에서 나오는 남녀 대화 지문의 1번 문제 형태이네요. What are Ross and Ashley discussing? 그래서 Ross라는 남자와 Ashley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남녀 대화문에서 그들이 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1번 주제 문제. 자, 하나 더 봅시다. 지문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 그래서 사람 한 명, he나 she가 등장해서 파트 2와 4에서 나와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와 같은 문장이 들리면 이 1번 문제 What is the purpose of the talk의 정답이 되겠죠. 핵심 전략입니다. 지문의 초반을 주의 깊게 들어야죠. 주제 목적 문제는 지문의 초반에서 주로 정답의 단서를 바로 듣고 캐치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자기소개 뒤에 나오는 자기소개가 언제 나올까요? Part 2나 4에서 이제 한 명이 나와서 오늘은 제가 이 청소기를 팔러 나왔습니다. 청소기를 파는 어떤 그런 발표, 광고의 담화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왜 청소기를 파는지 나는 어떤 회사의 어떤 부서의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를 밝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d like to talk about 뭐뭐뭐 I'm here to announce that 땡땡땡.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들으셨을 때 주제 그리고 목적을 파악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풀이 전략을 스텝 1, 2, 3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서 보죠. 첫 번째 스텝은 뭘까요? 여러분이 먼저 지문을 듣기 전에 질문을 듣게 됩니다. 네, 청취 영역을 푸실 때는 일단 문제지를 받으시고 문제지를 보면서 문제부터 듣게 돼요. 네, 질문. 그래서 문제가 먼저 흘러나올 때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이 나옵니다. What is the talk mainly about? Number 2.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흘러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1번 문제 주제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하고 주제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죠? 스텝 1입니다. 그리고 스텝 2. 지문의 초반 이제 듣기 지문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이 주제 문제라고 노트 테이킹을 해놨죠. 이 문제가 출제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듣고 정답의 단서를 캐치해내죠. 스텝 3. 정답을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문을 들으시면서 그 단서를 캐치하셨고 그 단서를 가지고 보기를 봅니다. A, B, C, D를 보겠죠? A, B, C, D 보시면서 그 단서가 그대로 나왔거나 혹은 패러프레이징이 잘 되어 있는 패러프레이징은 네, 단어가 바뀌어서 그죠? 똑같은 의미로 되어 있는 그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는 거죠. 자, 한번 우리 실습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지문 문제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사실은 시험장에서는 이 질문이 떠 있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텝 1은 뭐예요? 질문을 들으실 거죠. What is the speaker mainly talking about? 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노트를 하죠? 일단 mainly talking about을 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제라고 쓰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지문이 흘러나올 때는 1번 정답을 고를 때 주제를 들으실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시간이 좀 남는다면 눈으로라도 빠르게 보기를 훑습니다. 네, 보기를 쫙 훑어요. 그러니까 밑줄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 머신, 서비스, 기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눈으로 훑어 놓습니다. 자, 이제 스텝 2는 뭘까요? 지문이 흘러나오죠. 스텝 2는 지문의 초반에서 여러분이 주제 1번 문제의 정답 mainly talking about의 단서를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들을 때 막 노트 테이킹을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문제지가 있죠. 1번 주제 A, B, C, D 보기를 가지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는 이것을 들으시면서 빨리 주제를 듣고 빨리 정답을 동시에 체크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해석은 안 해드리고 한번 이 announce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성우가 되어서 그럼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 지문의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Covent Gardening Art Fair. Today, I'd like to talk about a brand new piece of equipment, the Green Trimmer Lawn Mower. 끝! 정답 나왔어요, 여러분. 자, I'd like to talk about 땡땡.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 그죠? A brand new piece of equipment를 들으셨고
the green trimmer lawnmower가 무엇인지는 모르더라도 그 앞에서 brand new, 신제품, equipment, 장비, 기기라는 뜻이죠. 신제품, 기기를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나온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놓치셨을지라도 equipment를 들으셨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lawnmower는 잔디를 깎는 기계입니다. 뭔가 green trimmer, 우리 머리 이렇게 다듬을 때도 trim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회사 이름을 짐작하셨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놓치시더라도 계속 듣다 보니 trimmer, trimmer, lawn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고 정답을 바로 고르시게 되죠. 네, step 3는 그 단서를 가지고 정답을 뿅! B, a new machine, 기계, a brand new piece of equipment를 고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듣고 우리가 보기에서는 a new machine으로 고를 수 있는 paraphrasing 된 보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때요? 스케줄은 아니고 서비스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gardening을 듣고 뭔가 헷갈렸을 수 있지만 gardening이 주가 아니라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이 아니라 machine 그리고 equipment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초반부에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가 설명 부분은 여러분이 좀 놓치시더라도 I'd like to talk about 그 문장만 잘 들으셨어도 첫 번째 문제는 맞출 수 있었다는 점이죠. 네,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특정 세부사항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최빈출입니다. 각 의문사가 나올 건데 의문사별로 한번 질문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같이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눈으로 보시고 시험장에서는 이것이 문제지에 떠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노트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What is an advantage of planning a daily schedule? What, 무엇인가요? 장점을 물어보네요. 그리고 daily schedule,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것의 장점을 물어보네요. 그럼 여러분이 what을 쓰실 수도 있고 장점은 무엇? 이렇게, 그죠? 한국어건, 영어건. 네. 자, why도 볼게요. Why did Brandon's parents sign him up for a music class? 왜? 그죠? 여러분 노트는 왜라고 하실 수 있고요. 브랜든의 부모님이 그를 sign up 하게 한 이유를 물어보네요. 뮤직 수업에 그를 등록시킨 이유. 그래서 여러분 노트 하실 때는 왜 음악 수업 등록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노트를 듣고 하실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How can one learn a language more efficiently on the company's application? 자,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보이고요. 배우는 거, 언어를. 그래서 어떻게 그 언어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언어를 쉽게 배움? 이것이 핵심이네요. When was Jeff able to renovate his home office? 언제 제프는 할 수 있었나요? Was able to renovate. 그래서 개조할 수 있었는지 그의 홈 오피스, 재택근무 오피스를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쓰고 오피스, 홈 오피스를 개조 이렇게 써놓으실 수 있겠죠. 계속 볼게요. Where, 어디네요. Where can fans buy refreshments at Century Stadium? 팬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죠? refreshments. refreshments는 다과, 간식 같은 걸 말하죠. 그리고 이 스테디움에서 어디에서 간식을 살 수 있는지. 자, 마지막이요. Who are the target participants of the telephone survey? 누가? 그리고 target이면 이제 타겟이 되는 그 목표, 대상자들, 참여자라고 물어보네요. 누가 이 전화 설문조사의 대상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특정 세부사항의 문제를 들으실 때는 의문사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2개 정도씩은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점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전략을 살펴봅시다. 질문에 키워드가 언급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듣는다. 질문에 키워드가 언급되는 부분을 노트하고 주의 깊게 듣는다. 그죠? 노트를 하는 게 사실 핵심인 게 적지 못하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특정 세부사항을 묻는 그 문제의 질문을 들을 때 키워드를 파악해서 노트를 하죠. 메모를. 그리고 지문을 들을 때 그 질문의 키워드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내가 적어놓은 키워드를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서 그게 언급되는지를 대기를 타죠. 그래서 그게 언급되면 그 언저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놓치더라도 그 키워드 주변부만 들어도 문제를 딱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체를 다 이해해야 푸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들으면 확실하게 정답 고를 수 있어요. 그게 또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묻기 때문에 키워드의 그 주변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정답은 그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그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어렵게 나오면 paraphrasing 된 형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가 보기에 보일 수 있고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 보기를 고를 수도 있게 출제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 전략 이번에도 3가지 스텝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 맞습니다. 질문을 듣고 키워드를 메모해야 합니다. 2개, 3개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땡땡, 땡땡, 그죠? 이유를 물어볼 때는 why, 땡땡, 땡땡, 한 2-3개 정도. Step 2, 질문의 키워드가 언급된 주변을 주의 깊게 듣고 정답의 단서를 찾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은 사실 보기, ABCD 보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사실 굉장히 바쁜 과정인 게 그냥 쫙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보고 흐름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어렵고도 훈련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Step 3, 지문에서 언급된 그 정답의 단서가 올바르게 paraphrasing 된 그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겠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여기다 싶은 그곳, 그래서 그 단서가 어떻게 ABCD에 출제가 되는지를 보시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당연히 독해, 해석도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이번에도 바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Step 1, 질문을 듣고 키워드를 파악해서 메모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무엇을 메모할지 체크해 보실까요? What was Karen considering doing for her son? What was Karen considering doing for her son? consider 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적으실 수 있고요. 사실 키워드를 2개에서 3개까지는 적으면 좋아요. 그래서 뭘 고려하고 있는지, 고려하다라는 단어 외에도 캐런은 사실 여자 주인공일 겁니다. 그죠? 남녀가 등장하니까 캐런이라는 이름을 안 적더라도 여자, 아니면 딱 들으면서 뻔해요. 고민, 어떤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오니까 캐런을 적지 않더라도 son, 그죠? 아들 생각, 아들 고려, 뭘 고려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노트해 놓으시고, 여유가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빠르게 ABCD 보기에서 단어 하나씩이라도 봅니다. transfer, 학교를 transfer하는 거, installing a pool, 수영장을 설치하는 거, getting to know his friends, 그의 친구들이랑 더 잘 알게 되는 거, holding a party, 파티를 주최하는 것, 이 정도를 재빨리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스텝 2, 질문의 키워드가 언급된 주변을 주의 깊게 듣겠죠. 제가 남녀의 이제 대화문을 여러분들이 읽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의 키워드는 뭐였죠? considering, 그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고려하는 중인 것인지를 듣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남녀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nce, I'm worried about our son. He doesn't seem to be making friends at his new school. Lance, 나 너무 걱정돼, 우리 아들이. 부부의 대화네요. 그는 doesn't seem to be making friends.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I know, Karen. I've noticed that too. Karen, 나도 알아. 나도 그것을 느꼈어. I was thinking of inviting his classmates over for a pool party so we can get to know them. 여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 반 친구들을 초대하는 걸요. 수영 파티, 수영장 파티인가요? fancy. 풀 파티에
그의 아들의 반 친구들을 초대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So he can get to know them. 친구들이랑 더 잘 알게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뒤에를 약간 보지 않더라도 캐런이 뭘 고려하는지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의 입에서 나온 그 대사, 여기만 듣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consider 이라는 단어가 paraphrasing이 된 것. 네, 눈치채셨죠? thinking of, considering. 자, 그렇다면 정답을 바로 step 3 골라볼까요? 지문에서 언급된 정답의 단서 I was thinking of inviting his classmates 였죠? 그러니까 정답은 yes, holding a party for his classmates. holding a party, inviting his classmates over for a pool party. 파티를 주최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바로 고르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바쁘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들으면서 보기를 보시면서 학교 바꾸자는 얘기 니니니니 예스! 이거인 것 같아 체크를 해놓으면서 계속 듣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유형 not true 문제 유형은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출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제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not 문제인데요. 네, not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보기에서 한 가지를, 그러니까 언급이 되지 않은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문제를 또 노트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봅시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benefit of a wireless connection? 무선 연결의 benefit, 장점이 아닌 것. 자,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A, B, C, D 보기를 보실 때 장점이 세 가지가 언급되는 걸 들으면서 장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게 되고요. 들으시고 영어로 써도 좋고 한국어로 써도 좋고 장점 아닌 것, 뭐 wireless의 장점이 아닌 것 이렇게 노트를 하시겠죠. 두 번째, which is not mentioned as a concern when choosing an activity for team building.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걸 물어본다는 키워드네요. Not mentioned as a concern. concern은 우려, 걱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When choosing, 선택할 때, 그래서 팀 빌딩을 위한 활동을 선택할 때 우려로 언급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우려가 세 가지가 언급이 된다는 점이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계속 볼게요. Which is not a factor that makes children become picky eaters. Not a factor, 요인이 아닌 것은. 그런데 아이들을 picky eaters, 까다롭게 먹는 사람을 picky eaters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식성을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마지막. Which statement is not true about participatory marketing. 그래서 이 participatory marketing이 뭔진 몰라도 이 단어가 등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거 하나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는 언저리에서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듣고 아닌 거 하나 고르시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한편 true 문제는 not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들리는 그것을 고르시면 되니까요. 계속 봅시다. What is true about the new eco-friendly food containers? 뭐가 맞는 건지, 그죠? true를 물어보는 거, 사실인 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New eco-friendly food containers가 키워드가 되겠죠. 새로 나온 친환경 음식 용기, 컨테이너. 그 막 락앤락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것에 대해 언급되는 맞은 걸 하나 고르는 거겠습니다. 두 번째, what is mention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taking memorable photographs. 뭐가 언급이 되었는지 필수 요소. 근데 필수 요소를 노트하시기보다는 taking memorable photographs. 기억에 남는 사진 찍기가 언급되는 부분을 들으시겠죠. 사진을 기억에 남게 찍기 위해서의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된 거 한 가지를 고르시게 되는 문제입니다. 되었죠? 자, 그럼 핵심 전략 살펴보죠. 각 보기의 키워드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며 듣습니다. 자, 이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들으며, 지문을 들으며, 보기를 보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사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셨지만 not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A, B, C, D 보기가 주어지고 빨리 막 하나씩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조언을 줄게. 조언이 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조언 세 가지가 A, B, C에 있고 D에 언급되지 않은
조언을 딱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기의 키워드랑 지문의 내용을 왔다리 갔다리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푸시게 됩니다. 자, not true 문제는 각 보기의 키워드와 지문의 내용을 하나씩 대조하게 되는데요. 질문에서 묻는 것이 무언지를 우리가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해당 내용이 언급되는 주변에서 여러분이 각 보기의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듣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키워드, 질문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를 노트하고 그 주변부를 주의 깊게 들으시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나 난 문제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언급되지 않은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편 true 문제는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언급되거나 paraphrasing 되어서 언급된 것이 정답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인지해 주시고 우리 추후에 여러분 모의고사 푸실 때 난 문제나 true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지 한번 그 보기랑 대조하면서, 왜냐면 이거는 어느 정도 독해도 같이 요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어놓으시고 틀리시는 분들은 해석을 좀 빠르게 못 해내셔서 틀리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Step 1 to 3. 첫 번째 스텝은 질문을 듣고 not true 문제임을 파악을 하겠죠. 그리고 노트를 하겠죠. Step 2. 보기의 키워드를 찾아서 지문의 내용과 대조하며 듣습니다. A, B, C, D 보기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A, B, C, D 보기가 이렇게 길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키워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들으면서 매치하면서 정답을 고를 준비를 하겠죠. Step 3.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보기를 바로 들으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정답을 체크를 해놔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Step 1. 질문을 듣고 문제 파악해 볼까요? Which advice about buying a new sofa was not mentioned? Not mentioned로 문제 파악했고요. 여러분은 노트를 2개 정도 키워드를 더했더라면 조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고, 뭐 할 때? 새 소파를 살 때, 새 소파를 구입할 때 조언이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를 띡띡띡 표시해 놓으시고 조언으로 언급되는 거 3가지를 체크하고 아닌 거를 뿅 정답을 바로 고를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거를 막 직독직해라기보다는 빠르게 키워드를 체크해내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앉아봐라, 누워봐라, 그죠? Lying down on it, 편하게 누워보는 거. Unfold, fold는 접는 거니까 unfold는 펴는 거네요. 뭐 침대를 피는 거. Jump, 거기 위에서 점프해보는 거. 이렇게 체크해놓고 빠르게 이제 지문을 들을 준비를 하겠죠. Step 2. 보기의 키워드를 여러분 보시면서 지문을 듣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일단 문제는 파악하셨죠. advice,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새 소파를 살 때의 advice가 아닌 것. 편하게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어볼까요? 사실 첫 문장부터 advice가 팁으로 paraphrasing이 되어 있네요. The best tip for choosing the right sofa for you is simple. Try it out. 자, 이게 이제 인트로 같네요. 이제 딱 주제 문장인 것 같죠? 제대로 된 소파를 고르는 거, 선택하는 그 최고의 팁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렇게 앉아 보세요. 이제 이런 느낌인 것 같죠? Take the time to visit the furniture store and experience it for yourself. 가구 매장에 visit 하고 뭐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You should sit on it to make sure it has the right firmness and comfort for your needs. 자, 단어가 톡톡 들리면 됩니다. 동사. 거기 앉아보고 뭐 it has the right firmness and comfort, 좀 단단하고 적절하고 편안한지를 확인을 해보라는 거고, you may also want to try lying down on it, 뭐 누워보고, and if it's a sleeper model, unfold a concealed bed and test that too. Unfold the bed,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듣고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시기에는 이게 보고 계시는데, 그죠? 시험장에서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지금 ABCD 보기랑 매치하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정답의 단서를 가져왔어요. Sit on it, lie down on it, unfold. 그래서 이 3가지가 언급되어 있는 Step 3 보기에서 ABCD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동시에 언급됐다
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D를 정답으로 고르겠죠. Jumping up and down on it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jump하는 거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유형인 추론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하죠. Part 1이나 Part 3의 마지막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추론을 하는 건데 되게 어려운 걸 추론하기보다는 이 Part 1이나 3에서 마지막 문제로 나올 경우에는 화자가 다음에 할 일을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Part 1과 3는 뭐죠, 여러분? 네, a man and a woman, male and female이 등장하죠. 남녀 간의 대화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너 지금 어디가?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이 꼭 맞추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위에를 다 놓쳐도 이제 좀 끝나간다. 그래서 너 어디 가니? 이런 부분이 언급되면은 모두 맞히실 수 있거든요. 그 대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심지어 풀 수 있게 등장할 겁니다. 자, 문제를 좀 살펴보죠. What will Murray probably do tomorrow? So probably tomorrow. So probably 같은 게 들리고 또 will 보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할 것인지 내일. 두 번째, what has Mark probably decided to do after the conversation? 그래서 decided to do,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after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죠?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Tomorrow, after the conversation. Why most likely will Michael be more attentive to that guest? 이거는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추론하는 문제로도 가끔 나와요. 일반 추론 문제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왜 most likely, 뭐뭐 할 것 같은가 라는 유형입니다. 왜 마이클이 뭐뭐 할 것 같은가? attentive, 더 신경 쓸 것 같은가요? 손님에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노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기가 왜 그럴 것 같은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론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대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보기가 paraphrasing 되거나 조금 더 나아간 보기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런 일반 추론 문제, 이 키워드를 기억해 주세요. most likely로 나오는 거는 뭐뭐 할 것 같은가 라는 문제로 ABCD 보기에서 정답 고르실 때 조금 더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 전략입니다. 지문의 내용을 토대로 가장 적절히 추론한 보기. 맞아요. 지문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적절히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보다 앞서 나간 뭔가 가장 가까운 보기를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추론 문제는 직접적인 정답의 단서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까다로운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거는 이해한 그대로가 보기에서 보이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출되는 다음에 할 일을 추론하는 문제,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문제, 특히 대화문에서 마지막 문제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우에는 지문의 후반에서 100% 정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를 주의 깊게 들으시면 그래도 쉽게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맞춰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는 일반 상식,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일반 상식으로 추론하시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를 이렇게 조금 부여하시면 괜히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기 해석하실 때 그죠? 독해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제 문제풀이 전략 스텝 1, 2, 3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스텝은 질문을 듣고 추론 문제인 걸 파악하시고 will do next, after the conversation, most likely 이런 키워드를 들으시고 그리고 질문의 키워드를 노트 테이킹 하겠죠. 스텝 2, 지문의 후반, 그 다음에 할 일을 추론하는 문제 있죠? 마지막으로 출제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 대화문의 후반에서 질문의 키워드가 언급된 주변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 정답의 단서를 토대로 올바르게 추론이 되어 있는 보기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한번 우리 실습해 보도록 하죠. 네, 문제를 바로 듣고 추론하는 문제, will do next, 다음에 뭐 할 것인지 추론하는 문제인 걸 한번 파악해 볼까요? What will Carter probably do after the conversation? 네, probably
after the conversation. 그리고 will, Carter을 보시면 이게 뭐 남녀의 대화문에서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Carter, 여러분이 뭐 남자 이렇게 써놓고 뭐 what next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로 써놓으셔도 돼요. 대화 후에는 그가 뭘 할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마찬가지로 빠르게 키워드를 보시고 ABCD 보기에서 체크를 해놓습니다. 파티를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셋업 파티, 그리고 rest, 쉬는 거, present an award, 상을 주는 거, serve food, 음식을 서빙하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들을 준비를 합니다. Step 2, 지문의 후반, 다음에 할 일을 추론하는 문제니까 지문의 후반에 그 질문의 키워드가 언급된 부분, 카터였죠, 카터. 남자분 카터의 뭐 할 건지의 행동을 추론하는 문제이니까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듣겠죠. 그러니까 지금 male, female, male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예측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한창 진행이 되었고 이제 끝나가는 느낌을 여러분이 또 추론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I finally finished setting up for tonight's banquet. 나 드디어 끝났어. 오늘 밤 어떤 행사, banquet, 행사 세팅하는 거, 준비하는 거 끝났다. You did a great job, Carter. 그래서 Carter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카터, 너 진짜 잘했어. Everything looks really perfect. It'll be a long night. Are you ready for it?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오늘 밤 정말 긴 밤이 될 거야. 너 준비됐어? Are you ready for it? 그랬더니 카터가 대답합니다. Almost. I'm going to take a quick nap and then practice my acceptance speech once more. After that, I should be good to go. 자, 그래서 카타는 뭐 한다고 하죠? 낮잠 잔대요. 그죠? quick nap, 짧게 좀 잠깐 자는 거. 그리고 뭐 그 스피치를 연습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 준비가 될 거야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take a quick nap 을 들으시고 바로 보기를 보면서 정답을 고르겠죠. Take a quick nap은 rest for a short period로 정답을 고를 수 있죠. 파티를 세팅하는 건 이미 끝났고 상을 수여한다는 게 아니라 스피치를 연습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음식을 서빙한다는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고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겠죠. 네, 이렇게 문제 유형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네, 각 문제 유형별로 문제의 생김새도 보시고 노트 테이킹도 해보고 또 지문을 보면서 정답을 골라보는 훈련도 해보셨는데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느끼시겠죠. 문제지가 있고 지문은 굉장히 길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이 유형별로 문제 유형별 특징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1회 모의고사부터는 노트 테이킹 훈련, 또 노트한 걸 가지고 문제 보면서 바로 정답 골라내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OT 강의에서 함께 보고 계시는 문제 유형 4가지를 다시 잘 복습해 보시고 실전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강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1개의 강의고요. 이번 OT 강의와 함께 총 해서 21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모의고사가 5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각 모의고사에는 4개의 파트가 있죠. 그래서 파트 1은 1강, 파트 2는 2강, 파트 3는 3강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제 문제를 미리 풀고 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한 번에 풀고 오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아직 좀 이 청취 영역이 익숙하지가 않다. 그러면 첫 1회랑 2회 모의고사 정도는 파트 1은 1끼리 풀고 2는 2끼리 풀고 3는 3끼리 풀고 그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 공부도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고득점을 목표하지는 않습니다와 같은 분들은 남녀의 대화문인 파트 1과 파트 3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은 홀수 강의 1강, 3강, 5강, 7강 이렇게만 또 푸실 수도 있게 되겠고요. 또 시험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 분들, 또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파트 1부터 4까지를 통째로 실전처럼 풀어보는 훈련도 중요하니까 마지막 3, 4, 5의 모의고사는 한 번에 풀겠다. 그리고 한 번에 이 해설 강의를 듣겠다와 같은 계획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표 점수에 맞추어서 잘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요.
일단 이 21개의 강의를 완전하게 여러분이 흡수해 주시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강의는 더 들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제공되어 있는 학습 플랜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공부 계획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여러분, 문제를 실전처럼 미리 꼭 풀고 오셔야 돼요. 네. 미리 노트 테이킹도 해보고 정말 실전처럼 풀고 오셔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 내가 이 부분에 놓치지 않았어야 해, 혹은 내가 여기서 보기 해석을 잘못했다와 같은 그런 오답의 포인트가 되는 분들을 꼭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는 노트 테이킹 복습, 리스닝 복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훈련하면 하면 할수록 늡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파트별 지문은 흐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취 영역의 지문이 길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각 파트별로 여러분 그 흐름이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매번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의 흐름을 익숙하게 많이 풀어보시고 문제 유형 오늘 4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죠. 문제 유형 4가지를 꿰뚫고 계시면 또 할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실전 시험장에서 반드시 적용하셔야 되는 필수 스킬을 익히시고 실전 문제 풀이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청취 영역도요, 여러분 충분히 빛이 보일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1회 모의고사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문제 꼭 풀어오시고요. 푸시면서 또 궁금한 질문이 생긴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 저에게 Q&A 게시판으로 물어보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텔프 청취 영역 공부 화이팅 해볼게요.